1991년에 출시된 횡스크롤 액션 고전 게임 고인돌 시리즈. 이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본 분이라면 연배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386PC 세대, 이제는 유물이 된 플로피 디스크로 플레이하던 고인돌은 아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게임의 정식 명칭은 고인돌이 아니에요. 바로 프리히스토릭이 진짜 제목입니다. 번역하면 선사시대란 뜻인데요.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무덤 역할을 위해 세워진 석재 구조물이라 세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인돌이 전 세계의 절반 이상 우리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두 개가 아닌 수만 개가 한반도에서 발견되었답니다. 고대 거성 문화의 한 종류인 고인돌이 유독 한반도에 집중돼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전 세계엔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거성 문화의 자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미스테리한 구조물들이 바로 그것이죠. 지금에서야 이 구조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저거 외계인이 만든 것 아니냐는 경악스러운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피라미드의 경우 엄청나게 크지만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이집트 최대의 피라미드인 쿠푸강의 대피라미드는 2.5톤 무게 사각돌 300만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서기전 2560년에 146m 높이를 달성하였는데 인류는 이후로 무려 3871년 동안 이보다 높은 구조물을 짓지 못했어요. 1311년에 영국이 높이 160m의 링컨 대성당을 지음으로써 이 기록을 갱신했답니다. 압도적인 크기의 피라미드는 동시대의 이집트인은 물론 주변 국가와 후대의 문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럽엔 어떤 거성 문화가 존재할까요? 먼저 프랑스에 카르나크 열석이 있습니다. 서기전 8000년에서 1000년경에 세운 수직 바위가 3000개 이상에 달하죠.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거석 유적지로 열석은 대개 1m에서 6m 사이며 최대 20m짜리도 발견됩니다. 카르나크 열석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무덤뿐만 아니라 천체 관측 장치 또는 신앙적인 역할을 했을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최대의 환상 열석 스톤헨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사시대의 유적 중 하나로 총 3기에 걸쳐 서기전 2800년에서 1100년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몇 대에 걸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스톤헨지 또한 그 용도엔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엔 천문학적으로 절기를 표현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톤헨지 북동쪽엔 구조가 거의 똑같지만 돌이 아닌 나무로 만든 우드헨지가 있는데 이는 산자를 위한 공간이고 스톤헨지는 죽은 자를 위한 성역으로 특정한 절기에 사람들이 모여 종교적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석의 구조가 동지하지에 해가 뜨고 지는 위치를 중요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동짓날, 하짓날에 모여 의례를 치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남미 고원의 신비롭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마추픽추,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 또한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성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한반도의 고인돌은 신석기 시대 초기부터 공동체 지도자의 무덤 및 제단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석재 구조물입니다. 한자로는 지성묘 또는 석궁묘, 영어로는 돌맨이라고 칭하는데요. 돌맨이란 명칭은 우리말 돌멩이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고인돌이란 명칭은 무덤 기념물이다 보니 흔히 고인과 돌의 합성어로 알고 있지만 괴여있는 돌, 괸돌 또는 고인돌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고인돌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탁자식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 개석식 고인돌이 바로 그것이죠. 일반적으로 고인돌의 모양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음양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뚜껑돌은 양으로 하늘을 상징하여 한 개이고 받침돌은 음으로 땅을 상징하여 두 개입니다. 뚜껑돌, 받침돌, 휘장자는 각기천, 지, 인을 상징하는 삼재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약 6만 개가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 한반도엔 약 2만 9천 개가 밀집돼 있어요. 이 고인돌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만주와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죠. 말 그대로 고인돌 왕국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인돌은 고조선의 강역을 나타내는 유물이기도 합니다. 고인돌이 요서 지역에서는 출토되지 않기 때문에 요하가 하나의 경계선을 이루게 되는데요. 서쪽으로는 산동반도, 남쪽으로는 제주도와 바다 건너 일본 규슈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전라남도 지역에 무려 19,000개가 넘는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0톤이 넘는 바둑판식 고인돌이 수십 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전라북도 고창 운곡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 있는데요. 덮개돌의 무게만 297톤, 높이가 4m에 이르는 미스테리한 유적입니다.
합계는 53톤에 달하는 강화 부근리 지성묘의 덮개도를 운반하는데 적어도 장정 500명이 투입되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100톤 이상의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수천 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단군조선 이전부터 고인돌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 체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천여 년 전에도 단단한 돌을 쪼개고 깎을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석공 기술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반도에 고인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일까요? 고인돌은 대개 지배층의 무덤으로 사용되며 재단의 역할로서 공동체가 공용 목적으로 세운 기념 비적 구조물, 즉 집단적 제의가 이루어졌던 신성한 공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조상들의 삶의 저변에 깔려있던 생활 문화였던 것이죠. 고인돌을 인간의 죽음을 기리는 기념물이라는 점에서 볼 땐 우리 선조들의 사후 세계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승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사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믿음, 사후 세계를 위한 부장품과 살아생전 권위에 걸맞은 부장품들을 함께 묻은 이유죠. 추가로 일부 고인돌 뚜껑에 7개의 점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칠성신앙, 즉 인간이 북두칠성에서 몸을 받아 태어난다고 여겼는데요. 죽을 때는 몸을 받아 나온 북두칠성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믿어 칠성 문양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받은 고구려 사람들은 무덤 속에 북두칠성을 크게 그려 넣었으며 이후 조선조에 이르러선 칠성판으로 전이되어 나타난 것이죠. 오늘 알아본 바와 같이 고인돌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닌 우리 조상들의 공동체 문화, 영성 문화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사료입니다. 따뜻한 봄날 전라도 지역에 유명한 고인돌 유적지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